대표님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장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럼 정책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나는 도대체 어떤 기관으로 가야 할까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5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물론 더 많은 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5가지 기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준을 업종 제외하고 매출, 4억 원 기준, 기술력 이 2가지로만 본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높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출은 낮지만 대표자의 경력, 학력, 기술이 있다 그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는 둘 다 없다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쉽게 풀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기관에 전부 신청해보고 문의를 넣는 것입니다. 그럼 기관별 성격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라 하겠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증서를 통한 간접대출을 시행하는 반면에 중진공에서 다루는 융자는 거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되기에 타 기관들보다 금리 면에서 좀 더 큰 혜택, 보통 2% 후반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번 정책자금 신청 기간이 되면 다른 어떤 기관들의 자금보다도 더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맞춰서 발빠르게 신청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쯤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진공에서 다루는 자금들은 어떤 기업들을 위한 자금일까요? 아무래도 최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입니다. 물론 제조업 외에도 일반 유통, 물류, 도소매 업종 등 웬만한 업종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붙는데요. 대표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수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이나 도소매 업종은 보통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중진공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7년 이하의 대표님들은 반드시 중진공 자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중진공에서 모든 기업에 또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중진공의 특이한 점은 기업의 신용도가 아주 높은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 중진공 자금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적정한 기업 신용도를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대표님들의 개인 신용 점수입니다. 예전에 등급제로 보면 5, 6등급 이상, 점수로는 744점은 넘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너무 낮다면 한도 자체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표님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 창업자금 등은 매출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지원 대상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그중 특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소진공에서는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을 매달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달 공지와 함께 신청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금리는 2022년 1분기 기준 연 2.92%로 책정되어 있지만 업체별로 부여되는 금리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한도는 대부분 1억 원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자금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 공고를 꼭 읽어보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신용자 나이스 기준 744점 이하를 위한 자금도 마련돼 있어 신용도가 낮은 대표님들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앞서 알아본 우리 직접 대출을 하는 두 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보를 이용하는 것을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신보와 성격이 비슷한 기관이 두 곳이 더 있는데요. 바로 기술보증기금과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직접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보증서 발급을 통한 간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가 발생하므로 중진공이나 소진공의 직접 대출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만 있다면 메리트가 없겠죠. 이 단점은 경제진흥원의 2차 보존을 통해 해소 가능하며 다른 유리한 점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금리는 은행에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리에 보증료를 합한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마다 신용도나 시급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선정된 금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금리에 신청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부여되는 보증률 및 보증수수료에 따라 그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름 그대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는 심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특허나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더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경력, 학력 등도 평가 기준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조, IT, 지식서비스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창업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술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창업을 하려는 대표님들의 경영 능력, 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상업성 등을 기반으로 인력 확보의 가능성, 신제품 개발 역량, 매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보라고 불리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 없이 우리나라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최대 1억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접대출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단 같은 경우는 한도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신보와 기보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안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장을 보며 유리한 곳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관에 신청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업가 대표자의 신용도 양호 및 체납, 면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 향락 등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투기성 업종 등은 지원이 제한되며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기업,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 기업 등은 당연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맞는 기간을 딱 맞추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지원해보고 상담을 받는 게 나에게 맞는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각 기관에 대해서 모두 샅샅이 알아봤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들에게 맞는 기관이 어디인지,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 상세히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댓글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